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자, EU가 2035년 이 내연기관 금지 이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자, 지금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인데요. 이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 잠시 지금 내연기관과 조율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35년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형 내연기관차 금지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철회를 했고요. 완전 금지가 아닙니다. 탄소 95%, 이산화탄소 90% 감축 목표로 수정을 했고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연료 기반 차량은 일부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전환의 이제 속도를 둔화하면서 중국 업체들에게는 이 부분이 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신의 보도인데, 자, 배터리 관련 종목들 사실 뭐 어제도 엄청 내렸죠. 예, 어제 엄청 내렸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어저께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8%,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이 6%, 삼성 SDI가 3%, SK이노베이션도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그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한 이제 첫 번째 요인은 당연히 어저께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4천도 무너지게 됐는데 코스피가 4천이 무너진 것은 미국에서 불어온 한파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좀 힘들었다. 그 우리나라 시총 1, 2기업이 다 이제 그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AI 버블론이 다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1,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시총이 무너지면서 시총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사실 다른 종목들도 상승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LG에너솔루션도 떨어졌다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동반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대외적인 그런 하락 요인은 어떤 걸 좀 꼽고 계실까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까지 떨어질 만한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또 다른 요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에서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 내연기관차의 신차를 2035년 이후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일부 철회하겠습니다. 일부 철회했는데 10% 정도만 허용해 주겠다. 2021년 기준으로 10%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당을 법을 갖고 있었는데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어제 소식이었는데 문제는 전기차 업종이나 배터리 업종 입장에서는 10%가 아니고 점점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어제와 같은 폭락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미국도 사실 같은 결입니다. 당초에 내연기관 차를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이제 반대로 흘러가는 움직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는 이제 지구온난화, 기후온난화 때문에 사실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철퇴를 매기는 것이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이제 7월 달에 유세 시절부터 계속해서 나는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 대통령이 되니까 본인의 이제 공언을 실제로 이제 공약을 실현화시켰습니다. 그중에 대표 실현시킨 게 뭐냐면 9월 달로 이제 IRA 보조금 지급을 전면 폐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9월 달에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전기차를 구매하려 했던 미국의 소비자들이 땡겨서 전기차를 많이 구매했고 10월부터는 당연히 IRA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절벽에 그 매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 업종에서는 큰 어떤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데 결국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이제 미국 시장, 또 다른 큰 시장 하나인 유럽 시장까지 이렇게 전기차 판매를 갖다가 보조했고 그 도와줬던 정책이 점점 없어진다면 전기차 업종은 이제 그 설상가상의 어떤 환경을 맞았다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업종 이런 보조금의 어떤 혜택 없이도 설상가상 좀 어려운 그 고난의 시를 겪었는데 왜냐하면 전기차 업종 자체의 그 완성차의 그 기술적인 혁신이 생각보다 더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 미국에서 엄청난 한파가 벌어지니까 전기차가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아서 전기차가 그 사실은 이제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화면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여름에만 탈 게 아닌데 이 겨울에 한파가 닥친다고 해서 전기차를 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어떤 기술적 혁신, 캐즘이라 하죠. 기술적 혁신에도 많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정부 정책의 지원도 없어진다면 전기차 업종, 배터리 업종은 설상가상의 어떤 환경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다 보니 사실 뭐 전기차 관련한 판매량이 급감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발맞춰서 열심히 또 정책을 수정을 해야겠죠. 여기에 이제 포드가 또 전략을 수정했다고요. 예.
저희 코너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이제 GE도 이제 그 전략을 다 수정했는데 네. 최근에 포드까지도 이제 전기차 업종에 대한 전략을 전면 이제 그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포드의 가장 대표적인 그 차종을 알 수 있는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모델을 단종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전기차 계획 자체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포드는 ESS 사업은 계속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ESS 사업은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AI 그 시대에 맞아가지고 그 전력을 갖다 공급해야 되는데 전력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ESS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를 갖다가 그 발전소 옆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공급을 하면은 그나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S 사업은 그나마 괜찮다. 그런 맥락에서 포드가 전기차 계획은 전면 수정하거나 폐기하지만 ESS 사업은 계속 그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 미국의 친환경 정책도 또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완전 자율 주행차는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그 코너를 보신 분들은 아니 그러면 이제 배터리 업종은 이제 더 이상 힘든 것이냐, 더 이상 힘들다. 언제까지는 최소 힘드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남은 3년까지는 사실 힘들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지라도 3선은 안 되니까 물러날지라도 같은 기조에 있는 공화당 대통령이 만약에 또 취임한다면 여전히 어렵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간다면 민주당 정권은 다시 이제 IRA나 전기차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남은 3년 동안은 힘들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테슬라를 봤을 때 테슬라는 전기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항목이 무엇이냐면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그런 어떤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 정부와는 무관하게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에도 반영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은 테슬라가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YTD를 보면은 어제 종가 기준 YTD를 보면은 테슬라가 약 18% 정도의 YTD를 보였고 거기에 같은 종목이라 해서는 HR 만도 같은 경우도 24%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 테슬라가 전고점 돌파할 것 같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정부랑 무관하게 여전히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거는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라이더라든지 그런 그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갖춘 사실 완성차는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전 세계 스마트폰 아이폰 외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가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옛날에 LG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면 사실 전 세계 완성차가 테슬라에 필요한 또 완전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랑 여러 가지 보조금을 갖다 받으면서 라이센스를 갖다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완성차의 어떤 재편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